푸른밤 종윤입니다. 캐나다의 한 교수가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는지 하루 24시간 비디오 촬영을 해봤대요. 보통 과학자라고 하면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보다가 발견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험 결과 혁신으로 불리는 중요한 발견은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잡담하듯 이야기할 때 나왔다고 하죠.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나와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른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는 건데요. 저도 혼자 있는 거 꽤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직감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에 사연을 올리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사연을 읽으면서 내가 본 거, 들은 거, 느낀 걸 공유하고 싶어서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같이 얘기 나눌 준비 되셨겠죠? 11월 2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Fear, you're just a name that I have learned. Another way for me to turn. And you brought me here. 11월 27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A Great Big World의 All I Want Is Love 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 생각들 이런 것들은 수다를 떨 때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혜진아님,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과 의견만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보면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시각으로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거 정말 알고는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이게 누군가와 생각을 나누고 그 사람의 생각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게 쉽사리 나의 생각에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고희정님,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나의 이야기 좀 더군다나 조금 누군가에게 공감을 사고 싶을 때, 그리고 나의 의견에 좀 구체적인, 그리고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줄 때 진짜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물론 반대되는 의견들도 수용을 하고 또 나의 생각에 포함을 시켜서 세계관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 하죠. 정말 다재다능한 분입니다. 홍대 여신으로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요조씨 함께 하고요. 지금 밖에 벌써 와 계세요. 지금 코너 시작하기 한 10분 전인데도 아직 이제 한 12시 7분 넘어가고 있네요. 예. 그런데도 벌써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먼저 와주셨습니다. 잠시 후면은 라이브도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유조 씨와 이야기 나눌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질문 보내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MBC 화음 공개 방송 푸른밤에서 진행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2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리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신청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글 남기시기 전에 회원 정보 꼭 수정해 주시고요. 신청 마감은 12월 1일 화요일 자정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밤과 함께하는 라이브 MBC 화음은 다음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라디오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이제 새로운 시즌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분들의 사연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열릴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열려 있다고 하네요.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글 올려주시고요. 그 내용들을 또 제가 보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가 가사를 써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곡들, 컨셉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사만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족분들 도와주십시오. 함께 만듭시다. 예. 자, 그래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롯데시네마에서 진행 예정인 가을 무비 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위플래시, 아메리칸 셰프 등 음악과 음식을 테마로 한 10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예매는 불가능하고 현장 예매가 가능한 번호를 1인 2매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창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예술마당 3관이고요.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8시 티켓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일국 주연의 영화 타투 예매권도 있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에 개봉 예정이고요. 1인 2매 온라인 예매권 발송해드립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세정 웰메이드, 다우닝 산업, 트랙스타, 롯데관광개발, 글로리아 교육재단, 생상, 베스킨라빈스, 퓨어그린, 환인제약, 평안, LNCPAT, 재능교육, 주식회사 하림, 속쓰리맨 갤포스, 삼보테크노타워, LG 베스트샵, 조이시티, KDB, 대우증권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버벌진트의 노래입니다. 예전에도 버벌진트의 노래를 몇 곡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오늘은 버벌진트의 마취중 진담이라는 곡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그 곡 말고 다른 곡을 좀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충분히 예뻐라는 곡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곡은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뮤직비디오도 상당히 독특하고 가사도 되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풀어냈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입장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상당히 재밌는 해석이 따라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버벌진트 씨는 가사도 참 재밌게 쓰시고 독특한 해석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참 많은데 이 곡은 그런 매력이 참 배가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시점에서 가사가 쓰여졌는지 노래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뮤직비디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 듣고 오겠습니다. Girl, you know, you deserve better. Oh yeah 충분히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 울기에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 듣고 오셨습니다. 이우경님, 이 노래 산체스 씨 피처링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충분히 예뻐서 미치겠어 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라고. 안타까움이 막 묻어나지 않아요 목소리에서? 산체스 씨 목소리도 너무 좋죠. 토모미님, 이거 처음 버스에서 들었다가 정말 좋아서 겨우겨우 찾아왔던 노래였어요. 그 이후 수백 번 들어왔던 애착이 많은 곡입니다.
뮤비도 너무 좋고 버벌진트님은 힙합인데 노래가 다 예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토모미님 일본 분이신가? 어쨌든 그래요. 버벌진트 씨 곡 중에 좀 이런 아름다운 팝 곡들도 많이 있고요. 이 뮤직비디오 가사 내용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해석한 이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그 반려견이죠. 함께 사는 반려견이 이제 자신의 주인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걸로 해석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시면 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여러 장치들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가사도 되게 좀 더 묘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반려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들과 쭉 살아서 크기 때문에 스스로가 개인지 모르고 좀 사람인 줄 알고 크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시점인가 싶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홍지선님, 휴가 내고 라섹을 했어요. 생각보다 아파서 눈 꽉 감고 MBC 라디오를 하루 내내 들었네요. 이제 눈도 잘 뜨고 안약 넣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준비 중입니다. 이제 안경도 벗고 광명 찾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눈 정말 불편하셨을 텐데 수술 잘 됐길 바라고요. 관리도 잘 하셔서 그 시력 교정 수술한 다음에 정말 삶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래요. 지선 씨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주경님, 식구들이 없는 집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보일러 세게 틀고 온 집안에 형광등 다 켜놓고 거실에 큰 TV로 샤이니 역대 뮤비 감상하며 푸른밤을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눈 호강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밤에 형광등을 다 킬.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밝은 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조명을 많이 끄긴 하는데 뭐 주경 씨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래요. 그런 행동들도 가끔은 필요하겠죠. 황은기님,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푸른밤을 강요 아닌 강요를 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같은 라디오를 듣고 감정과 생각을 공유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가은아 다 잘 될 거야. 우린 자신감 갖고 열심히 살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친구분과 함께 듣고 계시는군요. 이게 한 공간에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연락하시면서 재밌게 들으시고요. 뭐 많이들 전파해 주십시오. 푸른밤. 늦은 시간이라서 근데 좀 이런 얘기하기도 민망하네요. 다들 주무셔야 될 텐데. 9053님, 쫑디 어떡하죠? 3일 밤 새워 만든 과제가 날아갔어요.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슬퍼요. 진짜 힘들게 한 건데 말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이게 사실 날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날아가면 너무너무하고 당황스럽고 막 진짜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3일 정도 밤을 새서 공을 들인 거라면 더더욱이나 그럴 것 같은데 아이고 근데 또 해보셨던 만큼 좀 더 정리를 잘 하셔서 빨리빨리 준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도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복구하거나 그런 걸 잘 몰라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4505님, 쫑디 저 어떡하죠? 왜 이렇게 어떡하죠? 라는 문자가 많이 오죠. 불안해. 일주일 뒤에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온 큰 시험인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공부도 못하고 아직 잠도 못 자고 있네요. 걱정도 되고 다 미루고 도망가고 싶기까지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하루 정도는 그래도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요. 사실 컨디션이 더 중요하죠.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이라면 더더욱이나 하루 정도는 사실 컨디션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하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또 4505님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마음 상태가 지금 좀 많이 불안하시고 그러시겠죠, 당연히. 근데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달려오신 만큼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컨디션 관리 첫 번째로 두시고요.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거 잘 정리하셔서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에 시험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선미님, 안녕하세요 쫑디.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왠지 푸른밤 들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오길 잘한 것 같네요. 푸른밤은 여전히 푸른밤인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오늘도 잘 쉬다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쉬러 푸른밤을 생각해 주셨다는 게 너무 더 고맙고요. 그래요. 좋은 노래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보넷의 My Dear 듣겠습니다. NBC FM for you. The hibbit of a hip hip hopper,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홍대 여신하면 이분이 원조였는데요. 언젠가부터 홍대의 어머니를 자처하더니 이제 홍대가 아닌 북촌의 자리를 잡으셨죠. 푸른밤 더 라이브, 홍대든 북촌이든 그 어디에 있건 변함없이 음악으로 위안을 주는 싱어송라이터 요조 씨와 함께합니다. 네, 한때는 홍대의 여신이 너무 많아서 신전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원조는 바로 이분입니다. 요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조 씨. 네. 사실 푸른밤에서는 음악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얼굴 뵈니까 되게 좀 기분이 색다르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605님이 와 오늘 요조 씨 나오는군요. 저번 달에 올댓 제주 이민건 선생님이랑 함께한 공연 보러 갔었어요. 푸른밤에서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좋은 라이브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요조 씨 나오신다고 해서 푸른밤 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막 기대를 하셨었거든요. 목소리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요조라고 합니다. 평소엔 이 시간에 주로 뭐 하세요? 12시 넘어서 이제 자요. 주무시는군요. 아, 평소에 일찍 주무시는 편이세요? 네, 일찍 자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제 주무시는 시간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노래도 부탁드릴 건데 좀 있으면 아이고 죄송해라. 어쨌든 그래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하루가 되겠지만 그래도 즐겁게 재밌게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한 분 같이 계세요. 앞에 계신 분 누구신지 네, 한번 인사 기타와 코러스를 도와주고 있는 네. 허세과라고 합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나의 오른팔 허세과입니다. 아, 오른팔. 네. 또 오랜 시간 함께 하신 건가요? 오랜 시간은 함께 한 건 아닌데 네네. 되게 오래 한 것 같더라고요. 왜요? 무슨 이유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1년 정도 넘었나? 근데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네. 우리가 얼마나 됐지 했는데 1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서로 되게 놀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됐네 이러면서. 근데 고향은 어디세요? 부산이에요. 그렇군요. 정말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남자다움이 팍팍 느껴지는 말투. 감사합니다. 배예빈님이 소개하기도 전에 온 문자예요. 허세과님 팬이에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오실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아니면 또 함께 두 분이서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셨었나 봅니다. 6669님이 요조님 완전 팬이에요. 앨범도 잘 소장하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홍대 여신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식상하시죠? 민망하죠, 아직도. 민망하세요? 네. 그래도 들으면 좋으세요? 아니요? 별로예요? 안 할게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홍대를 떠나셔서 북촌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북촌에서 살고 네.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아예 집이 북촌에 계시는 네, 거죠? 집이 북촌에 있어요. 책방도 운영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책방도 북촌에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어떤
책들을 주로 많이 드시나요? 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네네. 없는데 독립서적들 절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적들 그리고 중고책들 그냥 고루고루 섞여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평소에도 책 읽는 걸 많이 즐기시니까 책방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겠죠? 네. 어떠세요? 권세정 님도 요조 씨 서점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잘 되고 있나요? 나중에 구경하러 갈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떠세요? 좀 재미도 많이 느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흥미로운지. 뭐 일단은 굉장히 작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도 오시는 분들이 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작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와웃는데 자꾸 앞에서 자꾸 허세관님에게 수시로 웃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조 씨가 허세관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고향이 어디세요? 요조 씨. 전 서울인데요. 아, 하도 예. 같이 있다 보니까. 사투리가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도 희노애락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하나의 어떤 세계 같아요. 그렇군요. 어떤 날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떤 날은 또 너무너무 화가 나는 날도 있고 뭐 슬픈 날도 있고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많은 에너지들과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곳이네요. 네,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오가는 책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네, 참 다이나믹해요. 박미희 님이 경상도 사투리 정겨워서 좋네요. 라디오에서 들을 줄 몰랐어요. 허세관님의 사투리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또 요조님도 그만 해주셔서 저는 고향이 또 다르신가? 전혀 못 느꼈는데 너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함께 또 오래 지내시다 보니까 그렇게 함께 나누시기도 하는군요. 네. 허세관님 네.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사투리를 많이 사용해 주시나요? 근데 본인은 네. 뭐 왜 그러세요? 표준말 쓰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래요? 서울말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완전 오센이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세관님? 저는 네, 서울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 사투리 잘 쓰고 이거 쓴 거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괜히 놀리려고 저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요. 두 분이 정말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정말 엄청나게 친하신 것 같은 느낌이 팍팍팍 드네요. 그래요. 책방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책방을 열게 된 특별한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책을 아무리 좋아해도 사실 책방까지 열기 위해서는 어떠한 움직임이라든지 계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책방 주인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어렸을 때부터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었고 네. 이제 나중에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느낌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얼마 전에 프로젝트성 싱글 앨범 발표하셨죠? 네.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재일 씨하고 같이 작업한 네. 싱글인데요. 네. 패티김 선생님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이라는 노래를 이제 재해석해서 네. 불러봤어요. 어떠셨나요? 새롭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또 유조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스타일이 뚜렷하게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해석을 할 때 좀 뭐랄까 생각하고 좀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궁금한데. 근데 아무래도 프로듀서를 네. 정재일 씨가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 보컬의 성격이나 어떤 제 보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같은 거를 잘 캐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 입장에서는 뭐 위화감 없이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럽게 잘 작업했었어요. 그렇군요. 사실 정재희 씨 하면은 막 천재 프로듀서 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에너지가 막 느껴지나요? 천재는 만나면 어떻죠? 글쎄, 근데 뭐 천재들이 뭐 딱 만났을 때 뭐 어떤 천재의 기운이 이렇게 막 나온다기보다는 네네. 오히려 저는 되게 좀 귀여웠어요. 그래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이 같은 느낌. 아, 좀 뭔가 순수함을 많이 갖고 네, 계신 약간 거였나요? 순수하신 분 같았어요. 음악을 하시면서 이제 좀 교감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색채, 뉘앙스 같은 것이 풍겨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순수하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6561님이 허세과님 나이가 88년생이신가요? 얼핏 초중고 시절에 같은 이름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이름 누가요? 갖기 쉽지 않을 아유, 텐데. 6561님이 보내주셨는데 아, 혹시 65 88년생이시냐고. 네. 친구 찾았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지금. 아 여기서 친구를 또 6561님 나중에 또 연이 되신다면 야 그때 내가 푸른밤에 사연 보냈었잖아. 이거 사투리로 얘기하겠죠 이걸. 내가 그때 푸른밤에 사연 보냈었잖아. 이런 식으로 또 연락이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가 네가 이러면 되겠네. 가가 네가. 아 그렇구나. 가가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건 걔가 괜히. 아 걔가 괜히. 아 그럼 설마 정말 잘하시네요. 걔가 괜히. 흉내는 잘 내.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6561님 이름 한 번만 보내주시고요. 라이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곡 해주실지 소개를 해주시고. 네, 일단 첫 곡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이 곡 어떤 분위기의 어떤 곡일지. 아, 이 곡은 그 친구 결혼 때 결혼 선물로 만들어줬던 노래인데요. 근데 지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좀 약간 난감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는 노래니까요. 네. 예, 처리해 주시고요. 그래요. 요조의 그런 사람을 라이브로 들을 텐데요. 또 허세과 씨도 함께 연주를 해주실 겁니다. 이게 이 스튜디오에서 또 오랜만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스튜디오 이제 뒤쪽에서 이제 라이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궁금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연주하실지 저도 빨리 이제 노래 소개하고 노래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요조의 그런 사람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아침에 제일 먼저 보는 사람. 감사합니다. 요조의 그런 사람 듣고 왔습니다. 야, 노래 너무 좋네요. 가사도 진짜 너무 좋고요. 예, 뭔가 갑자기 비가 와도 필요한 우산이 하나라는 가사가 되게 우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허세관님과 중간에 눈 마주쳐서 같이 웃었어요. 김민지님, 와 오늘 너무 좋아요. 안 자고 라디오 듣길 잘했어요. 노래 들으니까 진짜 행복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태영님도 이런 말 하면 좀 웃기려나요? 유조 씨 노래 부르실 때 공기 반 소리 반 참 잘 느껴져요.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유조 씨 노래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트래블러 앨범 참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반갑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라디오에서 이제 라이브로 저는 접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 너무 좋고요. 분위기가 되게 뭔가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곡도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라이브 연주하시고 노래 부르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요조 씨 노래 부르실 때 뭔가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탁 떠 있는 모습도 너무 멋있고 중간에 허세과 씨와 눈이 마주쳐서 저는 되게 설렜습니다. 부끄럽네요. 저희가 어디서 눈을 맞췄죠? 저 되게 가사에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눈이 딱 마주. 쓸데없이 끼를 부리고. 부끄럽네. 뭐라 할 말이 없다. 완전. 그래요. 어쨌건 감사하고요. 그래요. 라이브 잘 들었습니다. 세가 씨는 기타와 코러스를 함께 해주셨죠? 네. 그래서 그 곡의 가사 내용 때문인지. 왠지 좀 그 남자 코러스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금방 네, 들으면서. 세과가 네. 워낙 그 이것저것 다 잘해요. 그래서 기타도 쳐주고 네네. 코러스도 해주고 인생 상담도 해주고. 정말요? 네. 좀 가깝게 또 음악적인 교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들을 많이 나눌 수도 있고 내가 네. 힘들거나 이럴 때 또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요. 자, 그 요조 씨가 데뷔가 2007년이세요? 네. 네.
어떻게 처음 음악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음악은 뭐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네. 이제 계속 음악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 정식으로 데뷔를 한 게 27, 8 그즈음이었네요. 네. 네, 좀 늦었어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음악을 하시다가 그 처음에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던 나이나 계기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그게 23살쯤이었는데요. 그 허밍 어반 스테레오라고 네네네.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1집에 이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고 그냥 친구였기 때문에 네. 그냥 데모를 준비한다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불렀는데 그걸 가지고 앨범을 그걸로 바로 내버린 거군요. 냈는데 음. 그때 제가 도너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부른 그 음악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교복 입은 여중생인지가 지나가면서 나도 이 노래 너무 좋은데 너도 좋지 않니? 막 이런 얘기를 근데 옆에서 전 빗자루질을 하면서 들으면서 얘들아 그거 내가 불렀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그때 약간 진지하게 노래하고 싶다 계속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좀- 부르는 게 좋고. 네, 그냥 아마추어적인 네. 마음이 좀 컸다면 그때는 약간 좀 정식으로 좀 노래를 하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진지하게. 너무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친구와 함께 데모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음악 네. 그것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이 노래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 나도 이제 한번 음악으로서 나의 이름을 좀 이제 알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드라마틱하네요. 제 노래를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려줬던 적이 뭐 거의 없는데 내 목소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네.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네. 거기에서 오는 그 희열이 또 굉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네, 좀 이제 많이 들었었죠. 그렇군요. 그 요조라는 이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요조라는 이름은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어떤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책을 또 좋아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감을 또 얻으셔서 이름을 저는 무슨 뜻일까? 이름에 들어가는 걸 좀 따오신 건가? 아니면 요조숙녀의 요조인가? 아니면 요리조리? 뭐 그런 건가? 줄인 네. 건가? 막 그랬었는데 소설 캐릭터의 네. 이름이었고요. 다른 어떤 뭐 후보는 없었어요? 후보는 없었어요. 바로 이 캐릭터로. 네.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요조 씨가 20대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연애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좋은 감정들이 또 많은 영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일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곡들이 좀 그렇게 만들어졌었는지. 뭐 애구구구 같은 그 노래 거. 애구구구. 그리고 없네. 네, 애구구구였습니다. 그 노래. 연애. 자, 잠시 생각을 해주시고요. 연애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거밖에 없지. 일단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예, 들어갈게요라고 말하는 중에 깨요가 나갔네요, 방송에. 광고 듣고 왔고요. 자, 이제 거의 바로 끝곡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끝곡, 이 재밌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훅훅 가서요. 광고 나간 중에 정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3부에 돌아와서 얘기해 줄게요. 요조와 정재일이 함께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조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요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나가고 광고 듣는 동안에 정말 허세과 씨와 요조 씨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재밌네요. 너무 웃겨요. 막 예, 이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슬픈 막 얘기했어. 서로 막 자기 흑역사를 막 앞서. 오늘 처음 본 거 맞죠? 누가 더 좀 누가 더 불행한가 지금 자랑. 불행 배틀. 그래도 가벼운 불행들이었습니다. 0208님, 요조님 목소리 바닐라 라떼 같아요라고. 맞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뭔가 따뜻한 우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허세과 씨 친구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다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6561님, 박경득이고요. 친하진 않았는데 20년 만에 허세과라는 이름을 듣고 문득 생각이 났네요. 뭔가 모르게 반갑고 덕분에 이렇게 라디오에 소개도 돼서 더 좋아요라고. 그래요. 누군지 박경득 씨 네, 이름은 확 딱 떠오르는데 얼굴이나 네, 얼굴이 잘 기억이 그런 안 나요. 경우가 있죠. 같은 학년이었거나 뭐 조금 교류가 많지 않은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죠. 이름은 딱 떠오를 정도니까 네. 그래도. 네. 하고 그게 되는데 그래요. 근데 또 문자가 왔어요. 5311님, 10년 전에 델리 스파이스 항상 엔진을 켜둘게를 들려주던 밴드부 세과를 라디오에서 듣다니 반갑다 친구야. 아니 혹시 잠깐만요, 세과 씨,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푸른밤 나오신다고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다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지금 자다 나왔거든요. 사실 푸른밤이 이렇게 부산에서 인기가 많은지 몰랐네요. 아이고. SNS에 올리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전혀요.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진행은 처음이에요. 친구들이 이렇게 막 계속 연락을 보내고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동네 친구들 다 만나네 여기서. 야, 고맙네. 푸른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뭐 친구분들과 연락을 다시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더 즐겁죠. 네, 그래요.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박미희님이 타지에서 생활 중인데 고향 사투리 들어서 반가워요라고. 세가 씨 사투리 계속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네, 문제 없습니다. 시원해. 뭔가 너무 뭔가 이렇게 응어리를 풀어주. 제가 되게 서울에서 너무 태어나서 계속 서울에서 살았어가지고 사투리 들으면 너무 신나요. 재밌고.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 중에서도 사투리 써주는 이제 스태프들이 있는데 네. 이 서울말을 쓴다고 이렇게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하지 말라고, 제발 사투리 좀 들려달라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본격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허세가 씨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요조 씨 이야기 좀 나눌게요. 사실 요조 씨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성공한 뮤지션으로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스스로는 조금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네? 제가 좀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네. 특별하게 이제 자존감이 낮다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노래할 때의 제 모습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모습이 가장 네. 마음에 든다. 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선망이라든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존감이 낮은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 그 이유라는 게 네. 그냥 약간 그냥 사람 기질 탓인 것 같아요. 뭔가 타고난 그런 것들이. 네, 제 있을 수 기질 있죠. 자체가 맞아요. 되게 막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그런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게 자존감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와중에 네네. 이제 노래를 하고 있으면 이제 뭐랄까 평소에 느꼈던 어떤 나의 낮은 자존감이 그냥 그 게이지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빨간색이 쫙 차올라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네네. 노래하면서도 내가 너무 좋은 그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을 사실 노래할 때 말고는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또 에너지로 삼아서 계속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음악을 계속 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싶고 그런 것 같고. 참 얘기를 나누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우울감이라든지 좀 극과 극의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이 네, 되게 많은 저도 편이어서 엄청 심해요. 그런 걸로 좀 많이 에너지를 삼고 음악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 오는 영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좀 요조 씨는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평소에는 음악을 만들 때나 뭐 연습을 할 때나 특별한 장소라든지 어떠한 본인만의 스타일 고집하는 게 있으신지. 저는 주로 곡을 이제 침대 위에서 만들고요. 아 그래요? 방에서 네. 나의 방에서 나의 공간에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뼈대가 되는 그런 이제 데모 버전은 그냥 침대 위에서 제가 기타로 이제 흥을 부르면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뭔가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여기저기서 하죠. 녹음실에서도 하고 합주실에서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합주하면서 이제 뭔가 의견들이 하나씩 보태지면서 이렇게 네. 음악이 더 이렇게 완성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런 과정도 되게 재미있고. 음. 네, 근데 일단 시작은 항상 제 방 주로 침대 위에서. 그럼 주로 기타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니까 네. 기타를 잡고서 이렇게 하시겠네요. 네, 그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그것도 네. 진짜 침대 위에서 어울리네요. 그 노래. 비 오는 날 그때 고양이 키웠는데 네. 고양이랑 저런. 그렇게 되게 청승맞게 만들었던 네. 곡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 광고 나가고 음악 나간 중에 그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제가 차에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연애를 되게 오랫동안 못한 저희 스태프이 있어서 막 얘기하다가 나도 진짜 오래 못했는데 막 얘기하다가 그 분이 이제 짝을 딱 꼽아서 웃긴다고 이 노래를 딱 틀었는데 첫 가사가 너무 슬퍼서 다들 침묵해버렸던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다들 갑자기 본인의 멀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되게 좀 씁쓸한 노래였는데 그렇게 네. 탄생했군요. 네. 침대에서. 네. 네. 그 느낌이 정확히 와닿았습니다. 오늘 들었어요. 사실 오늘 차에서 진짜요? 오늘 들은 거예요. 아, 그래요. 요조 씨 곡 쓰고 가사 쓰는 것 이런 것들 같이 하시잖아요. 네. 함께 하시잖아요. 어느 부분이 가장 편하신지. 편한 건 없고 그러면 그냥 곡이 쓰는 게 좀 쉬우세요? 가사 쓰는 게 좀 쉬우세요? 그것도 우열을 가리기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 네네네. 어떤 빈도수로 봤을 때는 가사 쪽이 조금 더 어렵다? 아니야. 가사 쪽이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좀 네. 내가 또 내 입을 통해서 넘어가는 멜로디다 보니까 이 발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이 쓰이실 테고. 네, 그냥 멜로디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좀 술렁술렁 즐기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노래하다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가사는 정말 그 조사 하나도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정말 진짜 이렇게 까탈스러울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사 쓸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사가 없으면 사실 멜로디가 안 나올 정도로 좀 신경이 많이 네. 쓰이거든요. 그런 편인데 옆에서 허세가 씨는 작업하시는 모습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누나가 하는 건 전혀 못 봤어요. 아 다 만들어서 오시는군요 항상. 누나가 이제 데모를 만들어서 오면은 이제 같이 합주하면서 만들고 그렇군요. 아 그러면 또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막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보시거나 그러진 못하셨겠네요. 아쉽게도. 아쉽네요. 나중에 또 보게 되신다면 네. 근데 또 왜 못 봐? 네가 기타 칠 때 이상하게 치면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잖아. 내가? 파이다 내가 그렇게 하잖아. 자 여기서 파이다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별로야. 아 별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석도 해주셨고요. 자 일단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은데 책방도 하신다고 했고 가사도 잘 쓰시고 하니까 작가로서의 모습도 기대가 되거든요. 책도 아, 네. 책도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쓴 게 있기는 있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아니, 듯한 자존감이 좀 아니요. 내려가고 있어서. 아니에요. 노래 한 곡을 불러야 될까요? 그러면 네, 아닙니다. 높여야 돼. 아유, 자, 책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책인지. 아니 그냥
아 왜요? 왜 부끄러워하세요? 저기요, 유조 씨 왜 그러세요? 갑자기 부끄러우시네? 아니 검색해 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유조 씨도 책을 쓰셨으니까 네. 우리 가족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요. 자, 유조 씨 이제 자존감 올리기 위해서 네. 노래 한 곡 부르죠. 다음 곡 어떤 곡인지. 네, 다음 곡은요. 제가 고수 아시죠? 쌀국수에 들어가는 고수. 전 배우 고수 씨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 고수 알죠? 예. 아, 음식으로 네, 고수 알고 그 있습니다. 고수를 정말 싫어해서 만든 노래예요. 아. 미스터 스미스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노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담겨 있는 노래일 수 있겠네요. 세가 씨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자리해 주시고요. 아, 왜 이렇게 재밌죠? 되게 요조 씨도 너무 조근조근 얘기를 재밌게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중간중간 허세가 씨의 그 사투리도 드는 재미가 있네요. 어쨌든 자, 라이브 준비를 해주고 계시고요. 미스터 스미스라는 노래를 불러주실 겁니다. 고수라는 풀. 좀 익숙하지 않으면 힘든 먹기 힘든 그런 풀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음식에 많이 들어가면 조금은 힘들어하는데 가사가 어떨지 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영어인데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조의 미스터 스미스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Mr. Smith makes tacos wearing red uniform. This small place is full of people. The man ordered a large-sized one and 4 girls. There's a medium. 감사합니다. 요조의 미스터 스미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뭐 좋은 가사였어요. 마지막 가사 상당히 인상 깊네요. 허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허브가 고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고수풀. 상당히 고수풀을 상당히 요조 씨가 엄청나게 싫어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었습니다. 네. 너무 싫어해서 타투도 했어요. 아, 정말요? 목에 있는 그 타투가 네, 이게 고수. 싫다고 헤이트라고 써 있는 네, 건가요? 네. 고수가 이렇게 딱 있고 거기 둘러싼 이 테두리에 헤이트라고 써 있네요. 너무 싫어하시면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세화 씨는 어떠세요? 고수.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렇군요. 진짜 별로야. 별로 못하겠는데. 아이고, 고수를 좋아하면 사람까지 싫어하시는 건 아니겠죠? 조금 좀 싫어져요. 나 다른 사람이구나. 네. 이런 느낌. 아, 눈빛이 변했습니다. 세가 못생겨 씨를 보여. 뭐라고? 못생겨 보여. 그래요. 두 분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장난을 계속 치워주고 계십니다. 재밌네요. 별로야. 그래요. 이 미스터 스미스의 가사 얘기도 좀 나누고 싶어요. 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스미스 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스미스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네.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타코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스미스라는 명찰을 달고 네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타코에도 고수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주문을 하면서 고수 빼고 타코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항상 그렇게 저 몰래 고수를 넣는 거예요. 저 친구는 고수를 싫어하니까. 네. 약 올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이렇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고수를 딱 씹었을 때 그 기분은 네네. 정말 살이에 가깝거든요. 그렇군요.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죽일 수 없어서 만든 노래. 그래서 마지막에 네가 만약에 고수를 한 번만 더 넣는다면 그러면 정말로 진짜, 나는 네, 너를 죽인다. 죽일 것이다. 전 마치 장난처럼 느껴지긴 했었는데 정말로 아니요, 무방비 진지- 상태에서 씹는다면 고수 허브를 진지하게 만든 씹는다면 노래. 그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예상보다는 거친 그런 노래였습니다. 달콤한 노래였지만 가사는 거칠었어요. 자, 그래요. 뭐 기사 하나를 봤어요. 엄마 앨범을 제작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앨범이 될 거고 어떠한 마음에서 또 시작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노래를 정말 굉장히 잘하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단독 공연을 한 4번인가 네. 했었는데
그때마다 게스트가 저희 엄마였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엄마가 나와서 같이 뭐 양희은 선배님 노래도 부르고 김광석 선배님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같이 단독 공연을 하면서 엄마의 노래를 내가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들 수 있죠 그런 마음이. 그래서 엄마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해서 엄마는 처음에는 이제 아이고 내가 무슨 이러면서 이렇게 부끄러워 하시다가 네. 이제 수락을 하셨는데 엄마가 기타도 저보다 훨씬 잘 치시거든요. 아 그래요? 음악 쪽으로 정말 좀 관심이 많으셨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그런 거군요. 네, 지금도 그 동네에서는 나름 인기 스타라고 그렇군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면 좀 기가 막힌 걸 수가 있어요. 본인 입으로 인기 스타라고 얘기할 정도면. 네,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질지 아직 기약이 없어요. 네. 그래도 또 함께하고 콘서트도 함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이런저런 마음이 많이 생기셨군요. 네, 언젠가는 만들. 와, 근데 진짜 뭔가 뜻깊은 것 같아요. 공연을 같이 가는 것도 되게 엄청난 의미잖아요. 가족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노래를 또 잘하는 나의 어머니와 함께 부른다는 게 참 저희 어머니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데 네. 되게 좀 성가대 스타일이셔가지고 함께 공연에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되게 충만해져요. 노래 듣고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느낌 확확 드는데 노래 정말 잘하시고 목소리 너무 예쁘시고 근데 바이브레이션 너무 크시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셔가지고 어쨌든 저 나중에 좀 어머니와 함께 공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네. 듣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요. 다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팬들이 기다리는 것 이건 또 정규 앨범이 아닐까 싶어요. 유조 씨의 네, 그럴까요? 싱글도 많이 또 발표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정규 앨범 기다리는 사람들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유조 씨의 생활과 색채, 감정들이 좀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앨범 언제쯤에 들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그래도 뭐 지금 기약하고 계신 뭐 일정이나 그런 거 말고라도 하고 싶으신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지금 네. 책방을 문 연 지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저의 모든 신경이 그쪽에 좀 쏠려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제가 익숙해지고 여유도 생기고 하면 그때 좀 슬금슬금 작업을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이라서. 그렇죠. 또 지금 책방도 하고 계시고 이래저래 네. 하고 계신 일들이 많으니까 네. 정신이 없는 상황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앨범이 나오면 푸른 네. 밤에도 꼭 알려주시고 네, 그때도 한 번 더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그날도 잠을 못 주무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또 계속 살아가고 싶으신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앞으로 뭐 지금은 책방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책도 쓰셨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조금 개척해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또 사실 책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또 도전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도전하고 싶은 삶은 있어요. 어떤 삶? 그냥 너무 되게 쑥스럽다 말하려고 하니까. 말씀하셔도 진짜. 괜찮아요. 뭔데? 지금 뭐 다 자고 있어서 못 듣고 있을 거예요. 혼자 저랑 세과 씨랑 저희 지금 안에 계시는 작가님한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좀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말고. 네,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굉장한 결단력을 요구하는 일이라 네.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예, 항상 그냥 생각만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정은 씨가 유조 씨 자존감 커져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어떤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면 되게 얘기를 잘 하시다가도 갑자기 쑥스러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 그러게요. 세과 씨, 네. 이럴 때 어떻게 또 자존감을 올려드릴 수 있나요?
저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 두는군요. 네. 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노래를 부르시면 자존감 팍팍 올라가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이브 다른 곡을 한 곡 더 들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인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곡 뭐죠?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페메라라는 곡인데요. 네.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수명이 짧은 것, 네. 뭐 일회용,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네. 약간 그 단어가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본 또 삶의 비유를 노래. 해서 예요. 네, 또 네. 쓰신 곡이군요. 자리해 주시고요. 그래요. 세가 씨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요. 저는 진짜 처음 뵙거든요. 사실 실물로도 처음 뵙고 항상 음악으로만 이렇게 함께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되게 느낌이 독특하신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푸른밤 가족분들도 다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페메라라는 곡 요조 씨가 라이브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준비하고 계시고요. 지금이 1시 26분, 27분이 곧 가까워지는데 요조 씨가 이제 곧 잠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라이브로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조의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페메라. 감사합니다. 요조의 이페메라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야, 정말 가사도 그렇고 제가 노래 딱 시작했을 때 이페메라라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좀 찾아봤는데 단명, 짧은 수명에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회용이라든지 그런 짧은 것들, 순간의 찰나의 것들이 또 인생과 닮아 있다라고 쓰신 가사라고 해서 좀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 되게 시적이네요. 감사합니다. 휘파람 연습. 휘파람 잘 부시나요? 휘파람을 잘 못 불어요. 그래요? 네. 어떡하죠? 전 너무 잘 부르는데 이제 갈 때가 된 건가요? 진짜요? 어떡하지? 나 노래 레코딩 할 때도 막 휘파람으로 어떡하지? 크레딧도 올렸는데 휘슬로. 어떻게 하면 잘하지? 연습해도 잘 안 돼. 그렇군요. 또 그럼 본인의 어떠한 잘 안 되는 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사에 인용을 한 건가요? 잘 부르게 되면 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삶을 조금 많이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걸까요? 근데 진짜 제가 휘파람을 잘 못 불어서 진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사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휘파람을 좀 내가 능숙하게, 그리고 왠지 좀 뭔가 훌훌 털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 그런 네, 모습. 휘파람 불면서 맞아요. 가뿐하게. 네네네. 그래서 진짜 내가 언젠가 휘파람을 좀 유창하게 불면은 진짜 약간 막 훌훌 떠나는 사람처럼 멋있게 이렇게 막 휘파람 한번 불어봐야지. 그렇군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나중에 공연하실 때 한번 휘파람으로 솔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진짜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세화 씨는 휘파람 잘 부세요? 저는 한 몇 년 동안 해볼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난 기회가 없었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신나거나 하면 좀 자연스럽게 휘파람을 부는. 잘하네. 소리만 안 나. 금방 요조 씨가 음정을 음을 내주셨습니다. 못 맞춰. 예, 잘 못 내시네요. 자, 그래요. 박수민님이 지금 일기 쓰면서 듣고 있었는데 너무 감성에 젖어서 젖어들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네, 일기를 쓴다니까 되게 좋네요. 일기는 쓰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상의 습관을 하나 추천해주고 주셨습니다. 일기 좀 많이 쓰시나요? 네, 저도 일기 쓰는데 이 중요한 어떤 습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기 쓰면 저 같은 경우도 일기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라고 보기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느꼈던 감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루 마무리에 쓰는 건데 내가 있었던 일을 쓴다라기보다 왜 이런 감정이 들었고 그러지 나에 대한 성찰 같은 걸 하루에 마무리 좀 쓰긴 하거든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사 쓰는데 뭐 글 쓰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2114님, 요조 씨 노래 들으러 왔다가 허세과 씨 매력에 퐁당 빠졌네요. 귀여우시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근데
정말 귀여우세요. 허세가 씨랑 그리고 허세가 씨가 유조 씨의 어떠한 말에 대한 반응하는 것, 이게 리액션 이런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힌데 보이는 라디오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 맞는 건가요? 지금도 지금 베베 꼬고 있잖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유조 씨. 늦은 시간에 이렇게 평소엔 잘 시간인데 네, 진짜 이렇게 잘 시간에 밤에 이렇게 산책 네. 나오듯이 푸른 밤에 와주셨는데. 네, 진짜 라디오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니저한테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라이브를 부른다는 얘기를 듣는데, 네네. 제가 최근 한두 달 정도 너무 책방 일에 좀 몰두하고 계셔서. 몰두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낯선 거예요. 내가 라이브를 부른다는 게 네네네네. 왠지 책방 주인한테 라이브를 시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런 뭔가 좀 뭔가 또 다른 전도된 것 같은 네. 본업이 그래서 되게 좀 신선한 기분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 감사하고요. 네. 책방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세가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잘생기신 분도 보고 그리고 아닙니다. 오늘 누나랑 되게 막 웃으면서 이야기 되게 오랫동안 해주셔서 되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들 많이 보여주시고요. 세가 씨 같은 경우에도 또 본인의 음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다음 달 초에 싱글이 하나 발매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챙겨주시고요. 그래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더 들으려고 해요. 푸른 자켓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조의 노래입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거리는 해가 지면 내가 알던 곳이 아니더군. 무지개 따라 꿈을 꾸며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내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가 생겼다. 업무 절차상 필요한 신고가 하나 빠진 걸 알고 부랴부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기관에 제출했지만 제출 기한을 넘겨버리는 바람에 결국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퇴근 시간이 넘어서까지 최악의 사태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막지 못하고 터덜터덜 사무실로 다시 돌아갔다. 불이 꺼진 텅 빈 사무실. 너는 울 자격도 없어. 네 잘못이잖아. 터질 듯한 눈물을 억지로 삼키고 꾸역꾸역 가방에 짐을 넣으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온 메시지. 수고했어. 얼른 퇴근하고 푹 쉬어.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지금도 눈물 나는 걸 억지로 참고 있어.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그 순간 터져나오는 마음속의 말들을 정신없이 메시지창에 적어 내려가다가 이내 지우고 이렇게 보냈다. 친구랑 약속 있지? 오늘 재밌게 놀아. 새어나오는 눈물을 훔치는데 꼬르륵. 그러고 보니 오늘 한 끼도 먹지 못했다. 책상 서랍에 넣어놨던 사과를 집어 한 입 베어 무는데 눈물이 터졌다.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가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스스로를 다독여봤지만 눈물을 야속하게 멈추질 않았다. 나의 슬픔이, 나의 힘듦이,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른답게 묵묵히 삼켜내려고 했지만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닌 것 같다. 잘못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어른이고 싶지만 아직은 누군가의 조건 없는 위로가 필요한 몸만 큰 아이인 것 같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위로가 필요한 마음. Someone like you. 파울로 누티니의 Someone Like You 듣고 오셨고요. 하루의 끝, 오늘은 김성현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장미용님, 가끔, 아니 매일 저 자신도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자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이게 삶이라는 게 사실 항상 완벽할 수만은 없고 실수가 여기저기 존재하는 거니까 그 실수가 나의 탓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떠한 탓이든 힘듦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대처하는 나의 정신적 태도 같은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쉽지 않죠. 이겨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좀 고민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 마음이 많이 가기도 하고, 진짜 나도 이럴 때가 너무 많은데 이럴 때 진짜 얼만큼이나 힘든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언젠가 이런 생각들의 끝에 도달하면 꼭 푸른밤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찾고 있으니까요. 푸른밤 가족들 분 중에 좀 이런 문제점에서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지향님, 자기 잘못을 아는 것이 진정한 어른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른의 기준, 점이란 거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참 다르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른의 기준이. 아니 사실 외적인 부분은 1%도 포함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어른의 척도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희원님, 안녕하세요. 다시 시험 기간이 되어서 라디오 다시 들어요. 요즘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돼서 걱정입니다. 쫑디가 공부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희원씨 공부하십시오. 힘내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푸른밤 들으시면서 공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집중이 안 돼서 보내주신 거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푸른밤 한 12분? 11분 정도 남았네요. 들으시면서 좀 힘내시고 집중하셔서 막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정원님, 쫑디, 저 지금 부산에 겨울바다 보러 왔어요. 두꺼운 패딩 점퍼 입고 숙소 테라스에 나와서 눈으로 온 바다를 보며 귀로는 푸른밤을 듣고 있으니 약간 춥기는 해도 지금 너무 좋네요. 푸른밤까진 다 듣고 들어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바닷바람 괜찮으신가요? 따뜻하게 입으셨다고 하니까 감기 그래도 조심하시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바다 바람도 좀 많이 쐬시고 감성적인 많은 회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수지님,
쫑디 저 오늘 소개팅 했는데 느낌이 좋아요. 남자분이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예요. 저도 꽤 마음에 들고요. 어떡해요. 쫑디 두고 솔로 세계 탈출할 것 같은데 미안해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예, 두 곡 듣겠습니다. 뭐 이런 사연을 예. 수지씨 예. 뭐 생긴다면 축하드리겠는데요. 지금 곧 이제 크리스마스여서 다들 급하게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수지씨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그 남자분의 진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한 번밖에 안 맞잖아요. 소개팅 한 번 보고서 이렇게 섣부른 판단이 정말 큰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지씨 이번 크리스마스도 케빈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3번은 만나봐야 이게 어떤 사람인지. 제 친구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는 1년을 봐야 된다. 4계절 다 봐야지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수지씨 한 번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마음도 확실하게 전달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부럽네요. 강하솔 임보라의 눈 내린 새벽. 네? 한 곡만 들어야겠네요. 트레인의 Drops of Jupiter 듣고 오겠습니다. Now that she's back in the atmosphere with drops of Jupiter in her head. 오늘 중학교 3년을 마무리하는 시험을 마치고 왔습니다. 뭔가 아쉽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해요. 할아버지 국어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구수하신 사투리로 3년 동안 수고했니다. 이 한마디를 던져주고 가셨는데 울컥했어요. 이젠 졸업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야 좀 더 괜찮은 학창 시절을 보낼 걸 후회하는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들,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2118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그 순간을 즐기세요. 학창 시절은 어떻게 해도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한 번뿐인 시간들이라서 더욱 그런 거겠죠. 얼마 남지 않은 중학교 생활 잘 마무리하시고요. 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십시오. 생각해보면 어릴 적 친구만큼 속내를 털어놓기 좋은 상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곧 다가올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루시드 폴의 국경의 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너의 어깨에 나의 손을 올리니 쑥스럽게도